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체 오빠 전회장입니다. 이제 또 오후 시간 늦은 시간이 다가왔어요. 날이 무덥고 아주 습합니다. 커피 한잔 마시고 책을 보면서 오늘 오후를 좀 평화롭게 아주 유유자적하면서 보내고 있네요. 밖에 나가기도 좀 그렇고 해서 그냥 카페 같은 데서 조용히 커피 한잔 마시면서 책 보는 것도 나름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여러분들도 평화롭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 바래요. 그러면 또 한번 반도체 관련된 이야기도 해보고 증시 관련된 여러 가지 소식들 이야기들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보니까 그 미국의 강력한 긴축 의지와 그 중국의 부동산발 경제 위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막 섞였어요 지금. 믹스가 돼가지고 대형 또 악재도 이어지네요. 대형 악재가 이어지다 보니까 증시의 변동성도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증권부에서는 이번 주에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죠. 이 금융통화위원회하고 미국 잭슨홀 미팅 등 주요 이벤트가 이 변곡점이 될 것 같다. 그렇습니다. 변곡점이 될 것 같다.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락보다는 반등 가능성에 더 무게를 두고 있더라고요. 반등하면서 더 무게를 있는데 20일 날 그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니까 지난 한 주 14일에서 18일 동안 됩니다. 국내 증시를 비롯해서 전 세계 주요 증시가 대부분 약세로 이제 마감을 합니다. 지난 18일 코스피 지수가 2504.5의 거래를 마치면서 간신히 2500선을 사수를 했고 한 주간 하락률이 3.35%예요. 코스닥 지수 역시 전주 대비 3.82% 정도 하락을 해가지고 877.32에 이제 마감을 했죠. 이렇게 미국과 유럽, 아시아 주요 증시도 하락을 했는데 마찬가지로 미국의 S&P 500 지수는 지난 일주일 동안 2.11% 전했습니다. 2.11% 정도 내렸고 나스닥은 2.59%, 다우 지수는 2.1% 정도 떨어졌어요. 그 유럽의 대표 지수죠. 유로스톡스 50도 같은 기간에 2.48%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아시아 증시에서는 일본 니케이가 3.11% 하락을 했네요. 홍콩 항생 6.12%, 베트남 VN30 4.08%, 상해종합 마이너스 1.8%. 그러니까 다 빠졌어요. 다 약세로 마감을 한 겁니다. 뭐 일본, 홍콩, 베트남 상해 할 것 없이 아시아권이 다 빠졌습니다. 안 좋았어요. 지금 보니까 뭐 미국, 뭐 유로 할 것 없네요. FOMC의 의사록 공개로 미국의 긴축 의지가 재확인되고 있어요. 현재. 그리고 중국의 부동산 디폴트 위기가 또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투자 심리는 크게 위축이 됐어요. 그래서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됐고 지난 16일에 보니까 FOMC 7월 의사록에 보니까 연방준비제도 그 위원회 그 위원 대부분이 인플레이션 우려가 여전하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현재 내비치고 있다는 거죠. 앞서서 연준은 지난달 FOMC에서 기준금리를 기존 5.0에서 5.25 이렇게 보고 있고 근데 이 5.2에서 5.25에서 5.25에서 5.5로 그냥 0.25% 정도 인상을 했습니다. 인상을 했고요. 2001년이죠. 2001년 이후 22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22년 만에 최고치다. 이렇게 FOMC 의사록이 공개된 이후에는 추가 금리 인상 우려가 나오다 보니까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지난 17일 연중 최고치 4.328까지 올랐습니다. 많이 오른 거예요, 여러분들. 4.328이면은 10년물 금리가 거의 뭐 폭등하다시피 많이 올랐어요. 중국에서는 지금 하여튼 많이 올라가. 중국에서는 지금 중국 최대 부동산 업체 있죠. 그 컨츄리 가든. 컨츄리 가든의 그 디폴트 위기에 이어서 헝다가 미국 뉴욕 법원에 파산 보호를 신청을 했습니다. 어차피 헝다 건은 미리 알고 있었던 거고요. 부동산발 경제 위기가 이제 점차 이제 고조가 되고 있고
미국의 긴축 기조에 따라서 달러 강세, 중국 경제 위기로 인해 가지고 위안화 약세까지 이제 겹치다 보니까 원 달러 환율은 연고점인 1,343원까지 이제 상승을 하게 되는 거죠. 신한은행의 이코노미스트 그래요. 중국 부동산 시장 냉각은 자칫 경기 침체와 금융위기를 야기할 수 있는 중요한 변수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연준이 금리를 내릴 것이라는 기대감도 조금씩 이제 식어가는 분위기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네요. 투자 심리가 위축된 가운데 증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경제 이벤트가 예정돼 있다는 점에서 이번 주가 단기 증시 방향성을 결정하는 변곡점이 될 거다. 그런 분석도 있다는 거죠. 가장 먼저 한국 시간으로 오는 23일 미국 반도체 기업인 엔비디아가 2분기 실적을 발표를 합니다. 발표를 하고요. 월가가 예상한 그 엔비디아의 2분기 그 주당 순이익이죠. EPS가 2.07달러인데 지난해 2분기보다도 대폭 증가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 매출액 전망치는 전년 대비 66.1% 증가해서 한 111억 3천만 달러 정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2020년 이후 매분기 매출액 서프라이즈를 기록하고 있는 그 엔비디아의 실적은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입니다. 엔비디아가 이제 깜짝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주가가 반전을 하면은 국내 증시에서도 성장주가 좋은 성과를 낼 거다. 그렇게 이제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그 엔비디아의 GPU 그리고 그 AI 연산에 주로 활용되는 만큼 그 엔비디아의 그 실적 성장세가 재확인되면은 국내에서도 AI용 메모리인 HBM 관련 업체들이 수혜를 입을 거고요. 24일에는 금통위에서 국내 기준금리를 결정하겠죠. 오늘 25일에 전 세계 자본시장 이목이 집중되는 그 잭슨홀 미팅이 있어요. 증권가에서도 그 금통위의 기준금리 동결 가능성을 높여보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이 잭슨홀 미팅에서도 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긴축 기조와 관련해서 뭔가 톤 조절을 할 수 있다 봅니다. 톤 조절. 강약 조절을 하겠죠. 그래서 8월 금통위는 금리를 동결하고 중립적인 통화 정책을 유지할 거라고 하는데 잭슨홀 미팅에서는 연준이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기존보다는 비교적 뭔가 낙관적인 입장을 나타낼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또 보기도 하는 것 같고요. 당분간 증시 변동성은 불가피한데 시장은 여전히 대세 하락보다는 상승 가능성에 더 무게를 둔다고 합니다. 글로벌 금융시장이 저항선에 위치했다는 점과 미국 투자 심리가 과열권에서 벗어나서 중립 수준으로 돌아섰다는 점, 중하권 증시가 연중의 저점권에 근접했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은 코스피 2480선 이 지지력 확보 가능성은 높다. 그래서 선행 EPS가 상승하고 있는 반도체, 이 자동차의 강세 반전 여부가 관건이지 않겠냐. 다들 그렇게 분석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코스피 지수는 121선을 하회하고 201선에서 좀 지지를 받았습니다. 201선에서 주가는 박스권 흐름을 이어갈 것이나 달러 환선 그 코스피의 낙폭이 커가지고 외국인 관점에서는 가격 메리트를 먼저 발견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은 굉장히 좀 변동성도 크고 어떻게 어느 쪽으로 튈지를 모르겠어요. 럭비공처럼 왼쪽으로 갈지 오른쪽으로 갈지 이게 이제 참 예측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이렇게 증권가들은 그나마 좀 좋아지지 않겠냐 그렇게 보는 시각도 있는데 지금 중국 상황이 말 그대로 그냥 잘 마무리된다면은 파산 같은 거 파산 보호도 잘 되고 나름대로 이제 중국 정부에서 나름대로 이제 이렇게 그 긴급한 상황들을 해결해 준다면은 풀씨를 꺼주면은 다시 또 바닥치고 올라갑니다, 여러분. 올라가요. 중국 정부도 지금은 심각한 상황을 알겠죠. 그래 뭔가 대책을 내놓을 겁니다. 내놓고 뭔가 좀 그 불길을 껐다. 불씨를 꺼버리면은 그때부터 또 주가는 튀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또 미국에서 아까 잭슨홀 미팅에서도 어떤 기조로 나올지 모르겠지만은 좀 더 좀 완화된 표현 스탠스가 나온다 하면은 또 우리 장도 곧바로 이제 쳐들고 올라가겠죠. 그래서 여러분 항상 올라갈 때마다 이 조정이라는 걸 받습니다. 그 영원히 올라가지는 않아요. 조정을 받으니까 여러분 너무 거기에 대해서 스트레스 받으면 안 돼요.
이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이 자꾸 오르는 것만 좋아하지 떨어진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힘들어하더라고. 주가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아요. 오르는 것보다 그 감정이 큰 것 같아. 깊이가 고통의 깊이가 커요. 기쁨의 높이보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 스스로가 잘 극복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장기적으로 투자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은 매번 박살 납니다. 그냥 박살 나 그냥 맨날 멘탈 깨지고 손절이나 하고 그냥 모아간다는 생각으로 꾸준히 가면 좋겠습니다. 모아간다는 생각. 여러분이 좋아하는 주식이 있다. 장기 투자할 만한 뭐런 ETF가 있다. 펀드가 있다. 있으면 그냥 모아가요. 모아가면 되지. 뭐 그렇게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단 조건이 있어요. 좀 장기 투자할 만한 그런 기업, 펀드, ETF 그런 것을 찾아가지고 하시라는 겁니다. 알겠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